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금태섭 의원이 오늘 한 3시간, 2시간 전에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서 지금 뭐 여당 즉 국정감사 이 와중에도 금태섭 의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금태섭 의원이 이런 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소송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보수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들여서 싸웠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 시절에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싸워왔다. 그런데 대통령을 쥐나 닭이나 이런 데 비유한 글이나 그림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있었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인 점에서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걸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우리의 주장은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는데 탄핵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 이렇게 금태섭 의원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를 궤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것인데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다. 물론 소송을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진보 맞나?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이렇게 말을 오늘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첨부한 기사를 보면 기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글과 그림이 무더기 소송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몇 년 전인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닭으로 그리고 쥐로 그리고 표창원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고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했다. 그런데 뭐라겠니? 지금 진보? 지금 집권당 당신들이 뭐라 그랬어? 표현의 자유를 왜 막느냐? 이 정권이, 그래 박근혜 정권이 왜 표현의 자유를 막느냐? 독재다. 이렇게 떠들었던 이 사람들이 자 금태섭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수도 없이 했던 이 얘기들인데 아직도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개 간단하게 반박을 하고 싶다. 반박을 적어둔다. 자, 여기서부터는 시작되는 겁니다. 진중권 교수가 보통 국민이 아니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영향력이 대한민국의 큰 스피커, 진중권의 논객의 모든 말은 대한민국의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다. 누가? 금태섭 의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반박을 하자면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뭐냐? 본보기 소송이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가지고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집단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다. 누구를? 진중권 교수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를 한다면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나? 이걸 칠링 이펙트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금태섭 의원. 근데 지금 모니터창에 아무 글씨도 안 뜨네요. 네. 좀 있으면 뜨겠죠. 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이때도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전혀 없다. 이명박 정권 때도 지금보다는 살벌하지 않았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그 행태가 국민한테 엄청난 그런 한숨만 드릴 뿐이다. 아니,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참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이거 집권 여당 아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금태섭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한테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불과 1시간 전에 이 반박을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SNS에 보다 못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민주도 난이 나겠죠. 그리고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거냐? 누가? 진중권 교수가? 아니,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 못됐다. 웃긴다. 변호사뿐이야 이 사람이? 지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건전하지 못한 비아냥이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다. 금태섭 의원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금태섭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꼬꼬댁 닭 그네라고 불러도 소송하지 않는 그때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나 금태섭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럴 때 이런 말을 해도 소송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문재앙 이러면 고발한다. 이런 세상에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누가? 금태섭 전 의원이 정말 이 문 정권에서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을 때 그런 정부에서 살고 싶다.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이명박 보고 쥐박이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닭근혜라고 해도 고발하지 않는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 금태섭 의원이 누굽니까? 집권 여당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근데 이분이 옳은 말 했다고 패스트트랙 기권했다고 징계 당한 의원이죠. 그리고 공천도 안 줬어요. 그런데 정말 다 똑똑하지. 그런 금태섭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나라는 끝났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게 제가 김재구 TV에서 바로 한 2시간 전에 금태섭 의원이 올린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앞으로 이거 끝나면은 이제 신문, 여당, 청와대 난리 나겠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 보수, 중도, 우파 이런 분들이 문재앙, 재앙이야. 대한민국은 저 문씨 때문에 재앙이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것이 많이 떠돌아다님으로써 그걸 놔두는 게 그게 민주주의다. 특검을 고발하고 어떻게 영장 보내려고 그러고. 여기 이런 나라에서 나는 살기 쉽지 않다. 차라리 박근혜를 박근혜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잘과 있던 그때 나는 살고 싶다.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금태섭 의원의 말이에요. 참고로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심지어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 건전하지 않은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문제지. 그게 문제지. 유신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오늘 금태섭 의원 말씀에 아주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빨리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 구독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돼. 저 기사 나오기 전에 우리 저 김재구 TV 구독자들이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막 불이라트게 가지고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곧 이제 뭐 종편이나 뭐 케이블 이런 데 나오겠죠. 예. 그리고 민사 소송이나 괜찮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 금태섭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인데 다 떠나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나?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니? 이렇게 말하는 금태섭 의원. 민사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를 써야 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이 되어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 이게 바로 칠링 이펙트다. 그러니까 우리 저 금태섭 의원 말하는 게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윤미향이가 김재구 TV 고발했다. 민사소송했다. 돈 2천만 원 달라고. 나중에 안 되면 변호사 사야지요. 저도. 이런 것들이 자꾸 부담을 주게 되는 누굽니까? 윤미향이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 남편이 고발했어. 김재구 TV를. 자기네 비판한다고. 지금 금태섭 의원 말이 다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나는 아주 기가 막힌 팩트가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 꽂고 그네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나 금태섭은 살고 싶다. 이 문재앙 정부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2시간이나 3시간 후에는 집권여당 당내에서 난리 나겠지. 요번에는 좀 약간 빡셌어요. 금태섭 의원이 좀 빡세게 집권당을 내리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 저 집단들이, 저 무리들이,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들은 이미 국민의 심판이 시작됐다. 이 얼마나 멋진 금태섭입니까? 그리고 진중권 교수한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소송을 건다고 하다가 저 진중권 교수, 당신이 말이야 사과 한마디만 딱 해. 사과, 미안하오. 이러면 다 없는 걸 해줄게. 그것을 금태섭 의원이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노린다, 노림수. 아주 대먹지 않은
그런 헌법기관에 있는 사람들, 집권 여당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늘 저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유튜버들이 뭐 후배 유튜버도 있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아니 김재구 형 아니 왜 갑자기 저 음악하고 가수들 그 엔터테인먼트사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무 이 정부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차라리 나라도 그냥 입 달렸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한다 그랬더니, 자기도 저 보수 유튜브인데 자기는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이제 구독자는 많더라고. 근데 자기는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구독자가 싫어하는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윤석열 총장 아니다 믿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야 그게 아니고 유튜브라는 거 뭐 내가 소신이지 뭘, 나 고발당했어. 그리고 말이야 이거 우리가 무슨 방송 아니잖아. 그냥 내가 혼자 하고 싶은 말, 구독자님들이 신뢰하는 구독자님 계시면 그분과 소통하는 거야. 나는 구독자 분들이 뭐 20만 30만 중요하지 않아. 난 10분도 그분이 나와 함께 소통되면 소중한 분이야. 난 그것뿐이요. 내가 뭐 유튜브 해가지고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돈 나 필요 없어. 나 고광곡 써가지고 후배들 주면 나 뭐 용돈 줘. 나 혼자 살아. 재밌게. 이렇게 말하지요. 어쨌든 뭐 이 얘기는 원래 안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저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성윤이가 검찰총장에게 중요한 내용은 절대 보고를 하지 않고 이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연 총장의 지시가 먹힐까요? 이렇게 말하는 진중권 교수. 서울중앙지검은 여당 인사들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이 돼버린 지 오래됐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진두지휘한 이후부터는 완전히 서울중앙지검은 여당 의원들의 변호사 사무실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팔을 걷었어요. 그리고 서울지검에 지금부터 똑바로 수사해라. 만약에 똑바로 안 해? 22일 날 나 국감에 들어가. 똑바로 해.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국민의 한을 풀어줄 것 같은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옵티머스 사태 축소 수사 우려한다. 그리고 여기가 그 이성윤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축소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누가? 윤석열 총장님 마음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라. 지금부터 내가 지금 지시한다. 이제 오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님이 김재현, 그러니까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대표잖아요. 이거 어쨌든 옵티머스가 파헤쳐지면 여기에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당 국회의원, 정부, 청와대 여기에 안 엮인 사람들이 없다. 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서울지검에 지시를 하면서 분명히 이번에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해. 축소가 됐다. 축소시켰다. 시킨다. 절대 용납하지 않아. 라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인이 22일 날 국감에 나와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22일, 14일 남았어요. D-Day 14일 남았죠? 그런가요? 22일이면 오늘이 8일이니까 그러네, 14일.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어제만 했어도 제가 방송을 하는데 윤석열 변질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편에 들어갔나?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자,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진중권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중앙지검이 여당 인사들의 변호사 사무실인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강하게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게 먹힐까나?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비아냥거린 것이죠. 근데 아무리 추미애, 이성윤, 그 밑에 정진웅 또는 뭐 김관정 이런 라인이 있다고 쳐도 썩어도 준치입니다. 검찰총장이 과거에 어떤 분이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말 우리 이쪽에 완전히 기가 막히게 그냥 칼질했잖아요. 그 지금 가만히 있다? 매국노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장고 끝에, 어떤 사람들은 뭐 두문불출? 장고 끝에 오늘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여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김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방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요,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의 이런 행동 때문에 김 대표가 누굽니까? 김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이 의혹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성윤이가 지금 수사하는 거야? 이거 수사하는 거냐고 이렇게 윤 총장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안 되겠다. 이성윤이 너는 추미애 라인이니까 너가 시키는 수사관들이 제대로 일하겠어? 자, 내가 나선다. 그래서 이번에 윤 총장이 나섰고, 자, 직접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해야 되겠죠. 지시를 내렸으니까. 이제는 검찰도 그냥 윤석열 총장이 안 되면 그냥 군대식으로 가.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전혀 수사를 않고 있다?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축소시킨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걷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 총장이 최근에 옵티머스 사태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금융 사기는 물론 로비 의혹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철저하게 수사를 하란 말이야. 윤석열 총장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영부영 눈치 보고 했잖아. 이제 용납이 안 돼. 내가 감찰권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 점에 숨김없이 그대로 수사해. 그러니까 로비 의혹 요 부분이 로비 의혹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여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김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확실하게 파헤칠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벌써 이제 2년 다 돼가 있으면서 무엇을 모르겠어. 아주 다 알지. 이 집권당 청와대 정부의 어떤 비리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주민철 부장이 자, 김 대표의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문건을 수개월 전에 확보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어? 이성윤이가 딱 지고 보고가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요즘에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이제 발벗고 났겠다. 내가 내 눈을 막아버린 이성윤 용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이야, 그러니까 경제범죄형사부 주민철 부장, 그러니까 형사부가 김 대표의 노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문건을 몇 개월 전에 확보를 했는데 보고를 안 해서 윤석열 총장은 그냥 깜깜이로 있다가 요 근래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숨 못 쉬겠네. 그래, 22일 날 국감에 나가가지고 그냥 다 얘기하고 일단 이거라도 내가 챙겨가지고 그냥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성윤이 막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주요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상황에서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 축소 또는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 일각이면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성윤이가.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4일 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했잖아요.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윤 총장은 옵티머스 사내 이사이자 펀드 사기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모 변호사가 김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문서를 검찰에 일부 제시한 사실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윤 총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요번에 알은 거야. 모든 정보는 이성윤 손아귀에 있죠. 그러니까 무용지물 맞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지. 화보다도 국민이 알 권리를 수사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검찰입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하질 못했어요. 저 추아줌마 때문에, 이성윤 때문에, 또 이 말없는 청와대,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쨌든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해당 문건에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이사가 민주당과의 과거 인연을 매개로 국회의원, 민주당 유력 인사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짓으로 탄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당사 옵티머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란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컴퓨터 같은 것도 전부 다 옵티머스와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다 해줬다고 하는데, 후원으로 해줬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팩트가 아직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 내부 안에서는 수사팀이 김 대표의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서 빼버리고 그리고 기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검찰 내부에 있는 검사들 또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죠. 예? 수사팀이 김 대표의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것을 조서에서는 빼버리고 기재하지 않고,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누구의 지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냥 중앙지검 관계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미가 있고 증거 능력 확보가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조서에서 기록을 했다. 뭔 얘기요? 했다고 했어. 이렇게 부인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담당자들은. 그런데 같은 검찰 내부에 있는 분이 이거는 분명히 조서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분이 뭘 모르고, 아니 검찰에 있는 검사분이 또 직원분이 이런 얘기를 그냥 툭툭 던지겠습니까? 근거 없는 거 던졌다가 큰일 날라고요? 지금 말하는 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뭘 빼? 조서 뺀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해? 같은 검찰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거기다가 검찰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록을 뺀다? 이거 가야지.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던지 면담 수사 보고를 써야 한다. 의미 있는 내용이면 조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면담 수사 보고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게 검찰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조서를 뺀다? 안 쓴다? 아니, 앞에 윤재욱 씨, 김 대표하고는 연관이 돼 있죠? 네, 돼 있고요. 이러이러합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조사 대상이 아니야. 이러면 뭐라고 할 거야? 이게 문제다. 그리고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에 남길지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조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아주 강하게 지금부터 내가 지시한다. 요만큼의 오점도 없어야 돼. 다 조사해. 특히 정관계 의혹이 가는 부분은 아주 캘 때까지 캐. 그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오늘 얘기했다는 건데, 진술의 의미가 있고 입증이 필요하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담 수사 보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익명을 요구한 검찰 어느 한 고위 관계자는 로비 의혹 진술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문건까지 나온 상황에서 관련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로비 의혹 수사를 덮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나선 것이다. 보다 안 되니까. 그리고 김 대표 측 이규철 변호사는 김 대표는 검찰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진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확실하게 타켓을 딱 정해놓고 수사해. 분명해. 여기에 아무리 이성윤 직계 수사검사들이라고 해도 윤석열 총장을 배제해버릴 수 없는 수사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아주 이번에 완전히 씨를 뽑아야지요. 뽑아야 돼, 완전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김재현 이 사람 정관계 로비 엄청 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축소하고 감추려고, 아니 진중권 교수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 서울중앙지검은 여당 사람들의 변호사 사무실이다. 그러면 왜 하겠어. 참 웃기는 사람들이고. 야, 여기서 난 더 웃기는 게 또 하나 또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상우 서대문구 지역 국회의원 아시죠? 우상우 서울시장 꿈틀거리는 사람. 아니 KBS 수신료를 올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40년째 수신료가 똑같다. 이거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우상우.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맞아요? 아니면 방 KBS의 심부름꾼이요? KBS의 변호사요? 나는 어이가 없다. KBS 수신료가 저개발 도상국 개발국
수준이다. 그리고 또 한상혁, 이 아주 못된 이분은 나도 동감이여. 어이, 의원.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한디야. 난 똑같은 마음이여. 이게 참 지나가는 소가 웃어요. 우상우 더블로민주당 이 사람이 KBS 수신료가 연간 3만 원으로 저개발국 수준의 징수에 그친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왕창 인상을 하자. 아니, 국가를 위해서 좋은 보도해주고 좋은 거를 알릴 권리를 다 국민한테 알려주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게 우상우 말이에요. 오늘 그것도 그 과학통신부 오늘 거기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우원식 의원 40년째 KBS 수신료 동결됐다. 다른 나라 상황을 말하면 스위스는 연간 한 사람이 53만 원을 낸대. 그리고 영국은 25만 원. 뭐 이렇게 낸대요. 그런데 일본도 15만 원 내는데 우리는 너무 안 낸다. 그럼 KBS가 9번, 7번이 있어. 7번 광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고 수익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 아니, 광고 수익이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느냐? 저렇게 편파적으로 보도하는데 광고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광고. 적자 나는 거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광고 엄청 많이 들어왔어. 지금 광고가 안 들어오는 데잖아. MBC는요, 광고 바닥났어요. 아니, 집권 여당 이중대인데 광고 내분들 광고가 그게 맥히나? 그리고 또 우상우 의원은 질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 사람 참 말썽 많은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방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 의원 정말 똑똑하네요. 역시 우 의원은 최고. 이렇게 그냥 지켜 올리면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딴 띠리리리 따라다라단단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길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더 터져. 그리고 그 우상우 이 양반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서울시장 나올 자격이 없어. 왜 없느냐? 당신들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요, 그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약에 안 되면 했잖아. 그럼 그대로 지켜. 나오면 뭐 할 거야? 나와봤자 되지도 않아. 이번엔 안 돼. 그리고 자, 우상우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유료 방송을 키우기 위해 비대칭 규제를 뒀는데 지금은 유료 방송 수익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풀 때가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 유료 방송 이런 방송들이 수익이 엄청 많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KBS는 수입이 없다. 변호하는 거지요, 국민한테. 그러니까 한상혁 옆에 있다가 옳소? 같은 생각이요? 아이고, 서울시장 나오실 거죠? 같은 생각이요? 요렇게 장난을 친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국감입니까? 국감 맞아요, 이게? 개뿔 국감은.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자, 하태경 의원이 그 원인철 의장에게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요게 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합참의장을 맡으셨습니다. 다시 요번에 왜 합참의장 새로 들어온 이 분야의 원인철 국민 구조 실패와 함께 중책을 맡으셨는데
이번 우리 국민 구조 실패에서 국민이 끔찍한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하여 군 최고 책임자로서 한마디 하시죠. 에? 의장 원인철. 네? 뭐? 제가 정말 이렇게 말을 더듬다가 정말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어떤 행위는 반인륜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사과와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만 계속하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태경, 알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장관 질의 받은 거 쭉 보셨죠? 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조금 아까 오늘 한 거고요. 원인철, 네. 하태경, 어제 보면 북한이 죽일 줄 몰랐다. 돌려줄 줄 알았다. 구해줄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지요? 누가? 서우 국방장관이? 저는 정말 순진하고 무능한 우리 국방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태경 생각.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냐. 정말 처절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사건에 있어서도 아직 여러 가지 석연찮은 점이 있고 제대로 대처한 점이 뭐냐. 꼼꼼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9월 24일 날 말이에요.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안영우 작전본부장님이 읽었죠? 그때 국방부에서. 거기 보면 이게 지금 남북 간의 쟁점 중에 쟁점 하나인데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고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단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단정적인 발언이 있기 위해서는 정말 북한이 인정할 수 없는 빼박 증거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죠? 이렇게 물어요. 원인철,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다양한 첩보들을 가지고 그것을 정보화하고 그때까지 그렇게 한 것이지만 참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1차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분석해서 나온 추정적인 결론입니까? 그런 거예요? 의장님? 원인철, 사실관계를 증명할, 쉽게 얘기하면 수사에서 또는 재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물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그걸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현장을 보지 못했슈. 현장도 못 봤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하태경, 영상도 없어요? 아니 저 의장님, 영상도 못 구했어요? 안 줘? 소통이 안 돼? 아니 잠깐만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정적인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그런데 1차적이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입니까? 원인철 의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첩보를 저희가 분석하고 그 당시에, 잠깐만요 하태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간접 정황들을 분석한 결론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이잖아요. 원인철, 그렇습니다. 하태경, 그럼 추정적인 결론이네요. 그냥 생각한 결론. 우리가 사실이 아니고 추정적으로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까? 단정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의장, 원인철, 어차피 지금 첩보는 그 자체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다.
하태경, 1차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어쨌든 이런 단정적인 발표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네. 이렇게 했다는 거네. 국방부 발표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원인철, 그때까지의 상황과 그런 걸 얘기한 건디. 하태경, 입장 바뀐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굉장히 확실하게 이야기해놓고 청와대가 입장 바꾸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청와대가 바꾸라고 했죠? 했죠? 대답하세요. 원인철, 지금도 저희 입장이 군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거나 이런 거 한 거 없슈. 하태경, 청와대가 다른 의견 낸 거 없다? 원인철, 다만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온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점점 또 생각. 하태경,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때 그 태우는 시간이 40분이라고 그랬었죠. 그랬어요. 그런데 40분 저는 시간까지 적시했길래 아, 이거 굉장히 확실하구나 했는데 그 시간이 확실합니까? 의장님? 원인철, 저희가 전체 상황과 연계해서 확인한 것을 볼 때는 대략적으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태경, 대략입니까? 그럼 그것도 오차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차 범위 아니에요? 원인철, 아니, 그 시간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말이에요. 참나. 하태경, 아니, 40분이라고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차가 있어 봐야 1분 내외일 건데, 원인철, 오차가 거의 없을걸요? 그거는 뭐 거의 정확한 시간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태경, 40분에서 1분 내입니까? 오차가 있다고 해도? 원인철, 그것까지는 제가 뭐 정확히 뭐 알 수도 없고요. 저는 그냥 뭐 합참 의장 되면은 뭐 그때 알아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아니 40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딴 얘기 하느냐고요. 의장님, 답변 좀 주세요. 답변. 네? 원인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공개한 그 내용들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첩보를 확인해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고. 하태경, 아니 시간을 묻는 겁니다. 시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SI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묻고 있잖아요. 시간. 의장님. 원인철, 네? 시간이요? 시간은 뭐 한 40분 정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태경, 약 40분? 그럼 오차는 1분이 안 된다? 원인철 의장, 제가 약 40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제가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까지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뭐 40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정확한 시간 아니에요? 그 40분이 굉장히 정확한 시간인데 거기서 몇 분, 몇 초까지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구먼. 하태경,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시간의 오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죠? 약 20분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원인철, 그렇게까지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40분 뭐 이쪽 저쪽이겠지 뭘. 답답해.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자, 아닙니까? 자, 절대 아니다. 그렇죠? 절대 아니다. 그렇죠? 의장, 네. 하태경, 그러면 시신을 소각했다. 불로. 우리가 음성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시신이라든지
이런 시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의장님, 원인철, 구체적으로 뭐 그런 단어가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태경, 그러니까 시신, 사체 이런 단어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뭘 태웠다는 걸 확인한 건데, 뭘 태웠다는 거예요? 그럼 첩보를 분석한 건데 뭘 태웠다는 거지? 시신이 아니고. 그럼 시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까? 의장, 원인철, 지금 저 말씀하신 그 단어는 없었어요. 거기에. 하태경, 그런 의미의 단어, 똑같은 단어 말고 그런 뜻으로라도 없었습니까? 소리가 너무 크네, 우리 직원 소리가. 그러고 원인철 얘기하지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첩보들과 저희들이 정황상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의원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태경, 알겠고요. 자, 알겠고, 그럼 시신, 시체가 의미한 단어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해라든지 죽은 사람이다라든지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걸로 하면 됩니까? 원인철, 예,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그러면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월북의 의미하는 게 뭡니까? 원인철, 지금 질의하시는 것들이 사실 말이지요, 다 저희들이 SI 정부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북 얘기 한 거지요. 하태경,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은 있었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단어는 없었고 정황은 있었다. 그리고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 좀 하세요, 의장님. 그냥 두리뭉실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답답하네. 어떻게, 원인철 의장님, 단어는 있었습니다. 어디에 단어가 있었냐고. 하태경, 월북에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 그 내용도 그 회상자의 본인 육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육성일 리가 없잖아. 아니, 북한 군끼리 혹은 북한군끼리 한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공무원 이 씨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목소리 없잖아. 회상자가 물어봤을 때 북한군 답변한 육성이 있어요? 있냐고요? 원인철,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회상자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런 수단이 없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참나, 이게 무슨 말이래요? 하태경, 그렇죠. 그 방법은 없잖아요. 원인철, 예. 하태경, 그러면 어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그 잡혀있다는 거는 확인하기 전까지 조류의 방향으로 볼 때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의장님,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요, 첫날 이렇게 얼마 부려? 원인철 의장이, 하태경 의원이, 자, 첫째 날뿐 아니라 둘째 날에도 원인철, 그것이 결국 해수 유통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조류가 어떻게 도는지는 나도 모르고 저희들도 몰라요. 그런 시스템을 볼 때 우리는 그게 모르는디? 나 몰라. 하태경 의원이, 자, 분석할 때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의장, 예, 그래서 하태경 의원, 그런데 또 이런 답변을 했어요. 발견 지점 북한 어선이 그 희생자를 발견한 위치는 NLL 북쪽의 5km 지점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을 했어요, 국방장관이.
해수 유동 시스템으로 보면 NLL까지 갈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분은 왜 거기서 발견된 거죠? 공무원 이 씨가 헤엄쳐서 조류를 거슬러서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원인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뭐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얘기할 수 있나? 나 자부한 사람. 하태경 의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 원인철 의장이 얘기했어요 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여기서 이제 빡세게 나갑니다. 제가 어제 답변을 했는데 바다 수영 세계 신기록 보유자도 그 조류를 이겨서 갈 수 없다고, 그 속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해경 발표 내용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들었는데, 글쎄요, 글쎄요. 하태경 의원, 그럼 왜 어떻게 조류를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왜 NLL 위에서 발견이 됐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상식이 안 가잖아요. 원인철,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의원님. 하태경, 아직까지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안 했다, 과학적인 분석을 안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원인철,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까니요? 없이요. 확인 무대요. 하태경, 그러니까 군이 정말 순진하고 무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못 살렸는데, 지금 국민들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어째는 도저히 조류상으로는 NLL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월북이 아니냐 이렇게 봤다고 했다가 발견 지점 NLL 넘어 5km인데 어떻게 갔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에? 이게 뭐냐고. 예? 의장님. 원인철,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이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가 좀 어렵지만 그곳에서 발견됐으니까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을 평가해봐야 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금 좀 필요해요. 그게 하루 이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1년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유엔에서 먼저 발표할지 난 모르겠네. 하태경 의원,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 것도 분석 안 하고 24일 날 발표를 했어요? 네? 원인철, 24일 날 발표할 때까지 그런 것을 분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요, 의원님. 하태경, 지금 24일이 아니고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지금 8일이에요, 8일.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24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의장님, 소통이 안 돼. 나 의장님한테 더 이상 얘기 안 돼. 그냥 열심히 합창의장 하세요. 예. 그런 머리로 하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아하겠습니다. 아이고, 들어가세요. 아니, 내가 할게. 이러고 이제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이고, 내가 나는 오늘 조수진 의원도 오늘 아주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조수진 의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소통하는 걸로 할게요. 네. 조수진 의원도 재밌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사법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조수진 의원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법정책연구원장 홍기태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연구원장 홍기태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팀장으로 있을 때 원장님과의 팀장은 출입 기자로서 만났던 인연이 있죠. 저하고 조수진이와 그런 인연이 있었죠. 우선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기관이 맞죠. 그리고 사법연수원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이고요. 주로 명망 있는 대학 교수들이 원장을 맡아왔지만 그러니까 대형 로펌 변호사로 원장에 임명된 것은 2014년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문 정권에서 이렇게 임명을 했죠. 그리고 오늘 홍기태 원장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양심의 한 점 숨김없이 보탬 없이 그 사실을 말할 것을 진술하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거짓이 있다면 의증의 벌로 받기로 맹세한다. 이렇게 선서하셨죠? 원장님 맞나요? 홍기태 예. 조수진 사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구 원장 측에 지원한 것은 언제입니까? 홍기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뭐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런가 봐요. 어쩐다 봐요. 이걸 다 끝나. 참나. 참 이번 북감 재밌어요. 그게 아마도 뭐 법률신문 광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 일대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내 삶과 함께 연관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조수진 의원 응모 마감 일시는 작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때문에 그때까지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홍기태 원장이 아마 마지막 하루 전쯤인 것으로 저는 기억이 하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지원한 것 같아요. 조수진 12월 19일이나 20일경 이때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죠.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누구의 제안이나 권유가 있었습니까? 홍기태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제안이라는 건 없었고요. 사실 뭐 사무실에서 어느 날 법률신문 보다가 며칠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이요. 조수진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이 당시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을 맡았잖아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지요? 김경수 변호사 맡았지요? 홍기태 예 맞습니다. 조수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과 관련해가지고 변호인을 맡았는데 그 와중에 원장 공문을 보고 지원을 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수진 그렇다면 원장직 면접을 언제 보셨습니까? 면접은 1월 초쯤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뭘 가물가물하냐고 이 홍기태 상태 안 좋아. 이런 사람이 뭐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금 맡고 있어? 맨날 가물가물 기억이 없다. 아니 홍기태 당신 뇌는 뇌가 없냐고. 똑바로 말을 하세요 좀. 조수진 의원이 안타깝네. 조수진 1월 초순이죠. 제가 법원 행정처에서 조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 1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발표가 1월 10일이고요. 그 1월 10일경.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원장님 행정처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왜 1월 10일 날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됐습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홍기태 그런가요? 난 몰랐네. 이러한 공고는 그렇게 10일경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날 되었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국감장에 나오는 홍기태 씨 준비 안 했어? 자다가 왔어? 자다가 오셨어? 이게 말이냐고.
사법정책연구원장께서 조수진 법원 행정처 자료가 정확할 테니까요. 그리고 1월 10일 날 최종 후보자 발표가 됐는데 이때로부터 시간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 행정처가 자료를 정확한 거 아닌가요? 에? 홍기태 원장님? 자, 그런데 그때 원장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것이 1월 21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웃긴다. 1월 10일 날 발표가 됐고 이제 사법연구원 원장으로 발표가 됐고 김경수 재판은 1월 21일 날 거기에 참석을 했고 누가? 홍기태가. 그러면 당시 사진도 있더군요.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후보자는 일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정 단계였는데 내정 단계에서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적절한 것일까요? 얘기 한번 해봐. 네, 홍기태. 경위는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선 최종 확정이 되었 있던 단계는 아니고요. 참 또 뻘짓하고 있네. 아니고요. 법에 따라 아마 대법관 동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주변에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사건은 사실은 원래 원고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원래 12월 중순인가 하순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선고가 한번 연기가 돼가지고 1월 그날이었는지 22일이었는지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요. 예정이 있어서 사실상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또 재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무조건 이 양반은 그 기억이 안 난대. 조수진, 제가 조금 말씀드리지요. 자, 들어보세요.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최종 후보자 발표를 1월 10일 날 했는데 이때 법원 행정처에 제가 몇 번을 질의한 결과 최종 후보자는 일명했다고 답변이 왔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홍기태, 저는 정확히 몰랐시오 그걸. 그런 걸까지도 확인했어요? 어휴, 조수진 의원님 참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자, 조수진 의원, 그렇다면 내정 단계거든요. 그게 1월 10일 날 내정이 됐는데 21일 날 공판에 참여를 했어요. 누가? 홍기태 원장님께서. 그리고 김경수 지사 변호사직을 사임한 것이 언제냐? 29일 날이에요. 이미 해놓고 다 해놨어. 원장 하면서도.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자, 그렇다면 내정으로부터 19일이라는 여유 동안에 계속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에? 그리고 김 지사 같은 경우는 현 여권 실세 또 대통령 복심이다.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처신에 적절하다고 원장님이 보시고 있나요? 홍기태, 그렇게 과정에서 날짜가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송구하고 정말 죄송하다 이런 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지 제가 땀이 나네요. 그런데 그 사건은 결국 재개가 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그만둠으로써 사실상 의뢰인한테도 약간 간접적인 원망을 듣는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면 김재구 생각, 당신 홍기태가 이거 여기 서류를 내지 말지. 그리고 변호 끝나고 내지. 너무 욕심이 많잖아. 경수한테 붙어서 정치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 여기 원장 그것도 두 마리 토끼 다 먹으려고 했던 거 맞잖아요, 홍기태 씨.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물어보는 거요. 어떻게?
조수진 의원님 1월 21일 김 지사의 공판에 참석했는데 이때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2번째로 연기하면서 의견서를 내달라. 그렇다면 해당 의견서까지 준비하고자 하기 때문에 변호인직을 유지하신 것이 맞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홍기태. 아이,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요. 갑자기 재개가 돼가지고 다른 변호사 대체를 못해가지고 제가 출소한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왜 가 거기를. 그래도 욕도 많이 먹었어. 그 다음에 아마 1월 29일인가? 이때 사임계를 내가 제출했는데 그 사건뿐 아니에요. 법무부인에서 또 내가 다른 건도 많이 맡았는데 전부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주 욕 많이 먹었네요. 이게 할 소리냐고. 조수진 의원, 저는 원장님을 2005년부터 자주 봐왔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처신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최종 후보자 내정 단계에서 1월 10일이었는데 변호사직 사임하는 것은 29일이잖아요. 그러면 19일간을 김경수 변호사를 하셨잖아요. 뭐를? 원장 하시면서.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변호사를 했던 대상이 공교롭게도 현 정권의 실세잖아요. 그 실세하면서 변호했잖아요. 그리고 현 정권의 실세를 또 실세가 변호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김경수 변호 잘해가지고 지금 원장까지 됐나? 김경수 백으로? 다음 차기에 대통령 나온 다음에?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공정한 연구가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재현 행정처장이 또 딱 물어봐. 조수진 의원 아주 빡세네. 네, 조수진. 그렇다면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장이 현 정권의 실세를 변호하다가 그것도 내정 단계로부터 19일이나 더 변호하다가 왔어요. 누가? 그 홍기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법원의 선거 결과를 과연 존중할 것인가? 김경수 지사가 곧 대법원 선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정말 대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봐요. 누구? 조재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네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뭐 그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앞으로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수진. 그런데 그 우려가 없다라고 자신하신 근거는 어떤 겁니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재현, 저희 법관들은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 법관들을 제가 믿어요. 그 믿는다는 거지요, 뭐. 그리고 사법정책연구원장 채용 그 당시에는 뭐 업무 주관은 사실상 제가 책임자로 했는데 전혀 여권의 어떤 인사와 이렇게 변호사 이런 거라든가 뭐 그런 거 뭐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점점점 하고 생각을 해. 조수진 의원, 처장님, 그런 것이 작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전달해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껄쩍지근해가지고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네요. 그리고 누굽니까? 홍기태 원장님도 계속 피해만 가려고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잘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할 겁니다. 이 두 분 얘기 여기서 끝나고 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저 그냥 그만할게요. 예. 넘겨. 이번엔 민주당 의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홍기태 의원님, 그리고 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